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7월 문제풀이가 시작됐죠. 네, 제가 그 지난번에 문제풀이 과정은 미리 풀고 오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해 갖고 오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따 한번 검사 한번 해봐야 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미리 그 체크를 해 갖고 오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과목에 따라서 양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푸시면 좋은데 그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시면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한 다음에 그 체크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훑어보는 거 있죠?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훑어보시고 뭐 답이 또 이상한 것도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체크하고 또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를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걸리고. 그런데 뭐 체크하면서 영어는 딴 데다 보내놓고서 막 이게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볼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오히려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테스트하는 시간 아니고 그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한 2번 보고 그래서 아니면 뭐 정시간 없으면 한 번이라도 해놓고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아무 체크도 안 돼 있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문제풀이 과정을 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목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강주 중에는 그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하니까 아이고 진짜 수업 금방 적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벌써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팔짱꽝이지 여러분 실천 안 하면.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문제풀이 과정 문제집 여러분 자 보는데 문제집 14페이지에서 그 앞으로 한 장 가시면 14페이지 앞으로 한 장 가시면 조세 총론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봅니다. 오늘 문제풀이 과정은 우리가 오리굴 과정은 또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했었는데 근데 또 문제풀이 과정은 조세 총론부터 처음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세 총론 제1편 우리 조세 총론이요. 우리 조세 총론 제1편, 그다음에 제2편 지방세, 제3편 국세 크게 3개로 세법 구성되어 있을 때 조세 총론 보시면 제1장 조세 개념이 분류 있잖아요. 조세 개념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이 분류 부분에서 조세 분류는 별표시 2개였죠. 그래서 조세 분류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목적세나 뭐 부가세 또 그리고 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등등 해서 우리 조세 분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장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소멸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개정 내용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6년 계속 개정세법이 있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3장 그래서 제2장은 별표시 3개였고 제3장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것도 자 독립한 문제로 몇 번 나왔고 또 종합문제에서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지문 한 줄 나왔고 또 등간에 제3장 부분도 별표시 2개였고요. 제4장 서류의 송달은 자 제 요약집에는 없어요.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은 자 빼버렸는데 문제를 통해서 살짝 그냥 이렇게 서류의 송달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한 번도 출제 안 됐다가 딱 한 번 출제되고 그 이후에 출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구제제도도 시험에 한 번도 유관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딱 한 번 나오고 독립한 문제로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제도가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또 요약집에는 없었죠. 빼버렸는데 옛날엔 제 요약집에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냥 한 번 정도 한 문제 풀면서 살짝 한두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제제도에서 또 포인트가 어떤 건지 또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시면 되고 자. 조세 총론 작년에는 종합 문제로 이렇게 조세 총론의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한 문제는 뭐 특별시 광역시 쓰인 조세 아닌 거 골라라 문제가 나왔고, 뭐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세 총론 종합 문제로서 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왔습니다. 뭐 올해도 그런 형태로 한 문제는 조세 총론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 섞어서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은 또 어떤 특정 부분에서 나올 건데,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까지 한 번도 아직 출제 안 된 부분, 그런 부분까지 맞추려고 공부한다는 것은 뭐 세법이 1차 과목이면 제가 샅샅이 강의하지만 2차 과목이고 공식법과 나눠서 출제되는데 그런 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제껴져 있고 또 강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세 총론 우리 두 문제가 출제되죠?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4페이지 봅니다. 문제 14페이지 보시고. 세법은 요약집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것은 그냥 문제 위주로 풀어드리고 문제 보면서 해설을 하면서 요약집 참조 페이지만 제가 적어드리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없는 곳은. 근데 또 어떤 것은 또 주의일치하는 것은 조세 총론 요약 문제집을 풀면서 제 요약집을 또 같이 또 주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우리 다 공부했죠 5, 6월 달에 그래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 적어져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또 해설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갖고 다니시라고 했죠.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문제 나오면 그 참조 페이지를 요약집으로 제가 적어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갖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모레구나. 모레 비교도의 세법 특강이 있죠? 몰라요, 여러분들? 아, 진짜. 그래서 이론 배웠으니까 문제풀이 들어갈 때 비교도의 세법 특강집을 통해서 이 특강은 뭐 말 그대로 그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은, 뭐 제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 비교도의 세법 특강을 들으면 좀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하루 동안에 전체 내용을 싹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강의 수업을 들은 분들이 헷갈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듣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뭐 몇몇 부분이 있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몇몇 부분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뭐 배운 내용을 우리가 말 그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횡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교도의 세법 특강은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저랑 같이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시면은 컨디션을 좀 좋게 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2시까지 정신이 그래도 조금 운전할 때 밥 먹기 전에 그때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컨디션을 좀 좋게 하고 오셔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횡으로 쭉 정리해서 우리 주요 세목들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특강집은 특강을 안 듣는 분도 꼭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또 따로 또 뭐 보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계속 비교도에서 특강도 또 갖고 다니시면서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세목별, 내용별 어떤 것들이 헷갈리면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항상 그것도 이렇게 쭉 한번 본인이 쫙 봐서 이렇게 한번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갖고 다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은 마지막 시험장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리는 계속 요약집하고 비교대에서 특강집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두 개를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은 요약집하고 이 특강집은 요약집의 내용을 새롭게 또 이렇게 구성한 거고요. 어떡하네 이 두 개를 계속 갖고 다니시면 되는데 뭐 이것만 봐도 뭐 되나요? 그러는 수강생분들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것만 소화하면은 15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항상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또 의회 범위에서 한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하고 뭐 다 맞고 그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내용들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뭐 요약집에서 벗어나서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약집에 없는 일부 내용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류의 송달, 구제제도 같은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양도세에서 8년 제천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일정한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뭐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게 낮은 것들인데 그래도 문제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슬쩍 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만 좀 빠져 있지 나머지 주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4페이지에 문제집 조세 개념 및 분류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건
그냥 출제가 이렇게 조세 개념에 대한 설명 뭐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행히 그냥 여러분들이 교양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자, 조세는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자,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과금, 공공요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뭐 1번 문제 같은 것은 자,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 세금부가 징수가 이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다른데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공공기관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만 과세 주체가 되고요.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체크할 필요도 없고 2번 문제부터 봅니다. 요약집 6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6페이지 참조고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세목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 그렇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지 다른 세금 안 됩니다. 분할납부도 현재 재산세만 지방세법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재산세 그 제목 있잖아요. 저 세목 3번 지문에 재산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도시지역분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 예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2010년도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던 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보유한 여러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에는 이 도시지역분이 포함된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도시지역분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 물납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도 그렇고요. 자, 그래도 그다음에 이 취득세, 자, 예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있었지만 분할납부가 자, 근데 물납은 원래 안 되고 자, 취득세, 분할납부도 이제 현재는 안 됩니다. 증여세에는 자, 증여세 물납 작년까지 허용됐었지만 올해부터 물납 허용되지 않고 분할납부는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거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납이 폐지됐죠? 작년까지는 허용됐지만 올해부터 물납 폐지됐고 분할납부는 허용되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는 세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여러분 별 표시합니다. 요약집 6페이지하고 요약집 6페이지 또 11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6페이지, 113페이지 참조고요. 별 표시하시고 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행되는 부동산 세법의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2번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재산세 그렇죠? 물납과 분할납부 기준금액 다릅니다. 재산세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3번 봅니다.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으나 이렇게 작년 규정으로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규정으로 이렇게 슬쩍 속인단 말이죠.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3번 그래서 앞동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15페이지 자 5번 지문 양도세와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경과후 몇 개월이야? 2개월 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납기한이 재산세는 45일 납부기한 지나서 종부세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6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6페이지 보면 오늘 뭐 문제집 봤다가 요약집 봤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요약집 6페이지 보면 납부이행 조세에 의해서 납부이행 방법이요. 세금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허용되죠. 그 재산세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도시지역분 포함 가로 닫고 써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물납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물납 허용되고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국세에서는 상속세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이.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요. 다만 여러분 그 재산세 분할납부 지방세에선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아시면 되는데 지방세법상 다만 예규에서요. 재산세 예규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면 없는데 재산세 예규에서 부가세로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요거 자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된다고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전국무회사 보면 다음 중 뭐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을 골라라 그럴 때 지방교육세도 이렇게 지문에 넣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간에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상으로 자 분할납부 현재 지방세에서는 법상으로는 뭐만 허용되냐?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근데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를 쓰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그럴 때 이제 요때는 재산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 허용된다고 이렇게 예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규에서 허용되고 있어요.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고 분할납부고 재산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혼자 겨울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자 그래서 다른 곳에 노원인가 제가 어제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진짜로 이렇게 이런 머플러 같은 게 아니라 그 겨울 그 목도리 있잖아요. 겨울 목도리 그거 두르고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수업 듣고 있는 여성 수강생 한 명이 있는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그 수강생 먼저 딱 보면 계절을 착각한다니까. 지금이 1, 2월 달 그 겨울에 하는 저 기본서 기초이론 한 시간인 것처럼 착각일 정도인데. 자, 여러분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적어 놓으셨으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국세에서 분할납부는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허용되죠. 그래서 바탕색 박스 이거 상식처럼 올해 시험에 나올 건데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강생들은 다 맞히겠죠. 종부세, 양도세,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 자 15페이지 4번 문제는 조세분류 용어에 관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어디로 가시냐면 16페이지 문제집 16페이지 뭐 5번 문제 같은 건 당연히 여러분 뭐 도구가 도지사 구청장 도구가 과세추행세 어떤 거 등록면허세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 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저한테 이거 출제됐을 때 저한테 배웠던 수강생분들은 문제 읽고 바로 그냥 그때도 정답 지문이 뭐 책형에 따라 다르지만 A책형은 1번에 정답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배웠던 분들 문제 읽고 정답 고르는데 5초도 안 걸리고 바로 그냥 답 고르고 넘어갔던 문제였죠. 자, 재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부가세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입. 그러니까 뭐 1번이지 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입 이렇게 해서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지문 같은 것도 보시면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럼 그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됩니다. 보유 중에 임대한 거니까 종합소득세도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지방소비세, 부가세 아닙니다. 얘는 독립세지. 종부세, 부가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종부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인데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다? 종농이. 그래서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지방소득세 나오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제 독립세로 전환됐죠?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7번 문제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 보시면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요.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한다? 세율을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로 우리 농특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1억짜리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다. 상가를 매매로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가격 1억 곱하기 표준세율 매매니까 4%. 1억에 4%니까 취득세 400만 원. 부가세인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가격 1억에다가 표준세율 몇 프로 정해? 2%. 1억에 2%니까 산출세 200만 원. 그거에 10%로 농특세 부과되니까 얼마? 20만 원에 농특세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하여튼 표준세율 2% 적용해서 계산하고
2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진이죠? 지방교육세가 재진 20% 부과되는데 다만 재산세액의 20%입니다. 가로 안에 재산세 도시지역구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의 20% 부과된다는 거. 자, 그래서 도시지역군 제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포함 제외가 가로에 나오면 항상 그 가로에 있는 포함 제외는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바꾸니까. 그래서 재산세액이 만약에 120만 원인데 거기에 도시지역분 20만 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120만 원에서 도시지역분 20만 원을 뺀 순수하게 재산세액 100만 원에 20%니까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3번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예전에는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부가세일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 이렇게 부과됐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지금 독립세로 전환됐죠?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부가세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 먹은 원칙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여전히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서 여전히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소득세 계산할 때 그 계산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해서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서 내고 있지만 독립세로서 내는 거지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아셨죠? 3번 무조건 틀렸습니다. 부가세로 나왔으니까. 4번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의 20%.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원칙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등록면허세에게 납부할 세액의 20%를 부과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로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감면받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5번 종부세 부과되는 농특세. 자, 종농이죠? 종농 2. 그러니까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가세 봤습니다. 자, 요약집 우리 6페이지를 잠깐 한번 8페이지 보기 전에 요약집 6페이지 조세 분류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6페이지 보시니까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항상 문제 풀 때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한 조세는 이러면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거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7개 부동산 세목의 세금 관련 지방세 7개 세목의 과세유체만 알면 됩니다. 작년에는 뭐 과세유체 특별시광에 쓰인 조세가 아닌 거 아닌 거 해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다음 편하게 7개 지방세 과세유체 다시요. 취득세 과세유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요? 지방소득세만 7페이지 동그라미 7번 지방소득세만 과세가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광 도세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국세, 지방세 세목을 외울 것은 아니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만 자, 주의하면 됩니다. 보통세 목적세요.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보통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 자, 어디다 쓸지, 세금보다 쓸지 정해져 있는 세금 목적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세금은 다 자, 보통세인데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 목적세라고 할 때 머리 글자 핥아서 어떻게 했어요? 교교농, 찌찌. 국세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찌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데 4가지 중에서 찌찌 목적세는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목별 세율구조는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비누, 비누 이렇게 외워놨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비례세율, 재산세, 비누, 종부세, 양도세, 비누. 자, 그래서 에브리바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비누, 비누. 세목과 짝지어서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8페이지 봅니다. 5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공부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는 중요하지 않고 농특세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국세 중에서
우리 부가세, 농특세. 농특세 나왔다 항상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농특세는.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지방교육세인데 지방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농특세 구할 때 동그라미 1번 농특세 구할 때 항상 표준세율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 부과되고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로 또 농특세 부과됩니다. 자, 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우리 취득세 취득세 세율 특례 두 가지가 있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1,000분의 22%죠. 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건축물 개수로 가야 증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별 변경으로 가야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야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 등의 경우를 비롯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을 중에 산출한 세액의 취득세액의 10%래요. 그러니까 알겠네. 결국은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구한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지방교육세 가로 안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그런데 우리요 나중에 또 이제 취득세 할 때 문제가 또 나오지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상가를 1억 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자, 취득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표준세율 4%인데 4%에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몇 프로를 빼라고 표준세율에서 2%를 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4%에서 2% 빼니까 결국은 2%죠. 그래서 1억에 취득한 가격 1억에다가 2%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1억이 2%니까 상수세액 200만 원이죠. 그거에 몇 프로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요? 20%로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40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상가를 1억 원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세율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부인한 세율,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2%. 9억 초과 주택은 3% 세율 정도 했잖아요.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할 때 아이고 이건 상식이지 우리가 연구해놨어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물어볼 수도 있고 기초 이름부터 알려드리는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해당 세율에 그러니까 1%, 2%, 3% 가격에 따라 적용될 때 그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에요. 그러면 6억 원 이하일 때 1% 적용될 때는 절반이니까 거기에 1%의 100분의 50 절반이니까 몇 프로? 0.5%. 2% 적용될 때 절반이니까 1%. 3% 적용될 때 100분의 50 절반이니까 1.5%. 이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 어떻게 구하느냐?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아, 알겠네. 우리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세율이 다른 부동산 취득할 때마다 세율이 낮습니다. 1%, 2%, 3% 이렇게. 그럴 때 모두 깎아주냐면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1%, 2% 적용되는 3% 적용될 때 그 해당 세율이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이렇게 그래서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교육세도 절반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몇 프로로? 20% 부과되고 감면받았을 때는 또 농특세가 부과될 수 있죠. 감면세액이 몇 프로로? 20% 부과되고 또 재산세는 재진인데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인데 도시적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하는 금액이 20%고 종부세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고 그랬어요.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되고 그 아래 꽃표시표 아래 지방소득세는 이제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현해서 소득세 낼 때 함께 지방소득세 계산하지만 그렇지만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아까처럼 부가세 나오면 틀리다는 거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문제집 8번 문제를 봅니다. 17페이지 8번 문제를 보면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17페이지 8번 문제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세목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질문,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초이론에서 이건 뭐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 또 1, 2월 달 뭐 이런 때 기초 입문과정에서 배웠던 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시험에서 간접세냐 직접세냐 이런 거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편하게. 직접세라는 것은 이렇게 배웠었어요, 예전에.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직접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가 다 직접세입니다.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하잖아요. 등록면에서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에서 부담하잖아요. 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금이 직접세입니다. 간접세, 직접에 반대니까. 간접세는 자,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뭐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죠. 근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공급한 다음에 이 공급받는 사람한테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양수인,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부동산 주요 세금은 다 뭐다? 직접세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트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주부 수강생님들, 우리가 항상 멀리에 될 신과 가까이 할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멀리에 될 신, 이거 배웠어요. 멀리에 될 신, 몽신, 지름신, 이런 거 멀리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지름신 내리면 주부 수강생들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사잖아요. 어? 그리고 괜히 후회하고. 그 다음에 멍신, 수업 시간에 때리고 이렇게 멍신 강림하면 10분이고 20분이고 시간 막 휙 지나간다고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신이 있다고 그랬죠? 행운의 여신과 찍신이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동안에 행운의 여신을 만나서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무 무탈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행운의 여신을 만나서. 그 다음에 또 시험 당일날은 찍신이 강림해가지고 찍었는데 그냥 막 찍었는데 그냥 막 맞았죠? 찍은 게. 그래서 안에 직신 강림해가지고 2차 거의 포기했는데 2차는 거의 포기했는데 그것도 아예 안 들으면 강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저 예전에 성남에서 어떤 수강생이 얘기해 드렸는데 뭐 공법을 하여튼 20문제 하여튼 거의 절반 이상을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수업은 거의 1차 위주로 공부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수업은 듣긴 들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이제 좀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1차 준비하느라고 수업을 중간에 2차를 거의 안 듣다가 나중에 이제 막 급하게 이제 2차를 좀 수업을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는 걸 갖고서 이렇게 문제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법 한 20문제 이상 남았었는데 그 막 찍었는데 그 중에서 12개인가 9개 맞았다나 12개인가 맞았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합격한 수강생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성남의 그 어떤 한 수강생. 그래서 찍신 강림한 수강생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찍신을 만나야죠? 네, 자. 그때 얘기했지만 그 찍신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 찍신이 강림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찍어보세요. 막 찍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찍신이 강림할 저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요. 어느 정도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찍신이 강림해서 찍었을 때만 하는 거지. 자, 찍는 것도 또 실력이고요. 자, 8번 문제 하여튼 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시험에 가게 된 주요 세금들을 직접 세고, 2번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세이다. X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찌찌 목적세죠.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라 2번 틀렸습니다. 8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정답이고, 3번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부가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지방교육세, 농특세 얘네들 부가세라는 거. 부가세들은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서. 4번 도에 있어서 주민세는 자치시군세이다. 이거 참고입니다. 작년에도 뭐 시험 지문에 나왔지만 주민세 같은 거 몰라도 과세유치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세, 과세유치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그래서 자, 주민세의 특광시군입니다. 도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세. 특광시군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특광, 자, 시군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과세유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광시군입니다. 주민세 특광시군이고요. 주민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10번 문제 봅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번 문제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다음 중 병기세목과 목적세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는데,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적어서 함께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죠. 병기세목.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이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예,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병기세목입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어떻게 구했어요? 교교농, 지지. 그러니까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이 네 가지가 거기 보이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는 어떤 거다? 니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찌찌 목적세고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보통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목적세, 교교농, 농특세가 있죠. 그래서 병기세목은 니은번이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번. 그 다음에 목적세인 거 니은, 디귿, 미음번.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는 그랬습니다. 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 어떤 겁니까? 예?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지.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네 집 자식이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14번 문제로 가시는데, 요약집 1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페이지 참조고. 자, 14번 문제 요약집 10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자, 요약집 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펴놓고, 자, 제 설명을 듣습니다. 필기할 필요도 없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약집에 나와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어떤 자냐면,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소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이거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데. 근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죠.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는, 예,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이거 저 선풍기 바람이 세네. 자,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자, 세금을 떼고 주는데 사업주가, 자, 그럴 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를 징수에서 납부하게 할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천징수. 국세에서. 근데 사업주가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떼냐면 지방소득세도, 이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냅니다. 그럴 때 지방세에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라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그럴 때 이렇게 특별징수,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 이 사업주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 징수 의무자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 아니에요. 얘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지. 자, 그럴 때 납세 의무자에는, 세금 납부할 납세 의무자에는
자,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 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또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보증인을 이렇게 포함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연대납세 의무자, 잠깐만요.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예. 자, 보시면 연대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자, 포함하는데 납세 의무자에는 그럴 때 용어 설명 한번 드립니다. 연대납세 의무자에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연대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집에 다 있어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연대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대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자 누구에게나 과세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행을 한테는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 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연대납세 의무자입니다. 특징이.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러면 특징이 보충적 납세 의무가 있다. 보충적 납세 의무. 이거 특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양도해요. 자신의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 갑이 있고 사업 양수인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양도에 있어서 사업 양도인이 원래 주된 본래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자예요. 근데 이 주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법에는요. 사업 양도의 경우는 사업 양수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에서.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인 사업 양수인은 당해 사업 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사업 양도인이 부족 납부하게 되면 그 부족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충적으로요. 이 제2차 납세 의무자인 사업 양수인이 보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충적이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세권자는 자,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일을 제껴놓고요. 바로 사업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족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양수인이 보충적으로 납부함을 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러면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수인 같은 애들인데 보충적으로만 납부함을 지는 거고 연대납세 의무자는 연대납세 의무자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특징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증인은 우리가 보증인은 얘는 세금 납부를 주된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납부에 대해서 이 보증인이 세금 납부하게 돼요. 보증이 된 자가. 근데 신고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납세자의 신고까지 보증인이 보증한 것은 아니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부만 이제 보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보세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가 나눠지고 그럴 때 납세 의무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근데 징수 의무자,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집 이어서 보시면 20페이지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0페이지 3조고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용어종이 다 틀린 거. 1번 보증인이라면 지방세가 상금 체납손비의 납부와 지방세 신고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신고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징수, 체납소분비 이런 것들 읽어봅니다. 4번 납세의무자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가로 안에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징수 의무자는 특별징수, 원천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제외하고, 요 의무는 제외하고 이런 것도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신고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보증인은.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역시 10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납세의무자라 하물이 아니라 하문이겠죠? 못하. 납세의무자라 하면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 가로 안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 징수 의무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2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의 주익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주 상호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이름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쳐서 전체 50% 초과해야죠. 그럴 때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렸고 2번은 참 맞고 3번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 이게 포인트고 4번 공유물 취득에 있어서 공유자들은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며 공유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유자들은 상호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원래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주택 하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 하나를 딱 상속받으면 야, 공동 상속인들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 그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 상금 체납손비를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을 한도, 가라운에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해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자 말하는데 이걸 하여튼 한도로 해가지고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하는데 자 뻔한 얘기죠.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그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에 돼서 상속인은 그 비상속인의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 납세자, 이런 징수의무자 이런 개념들 익히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7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요약집 9에서 10페이지 참조입니다. 우리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요거는 우리가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에 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거기서 한 장당 세기 6,000원인데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세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부동산 계할 때 등록세 세기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계산되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제3분 주민세는 상업소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제3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분 주민세 시군군의 상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잘 몰라도 면적 나왔다. 자 면세점에서 면적 나오면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가 면세점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0만 원 과세하지 않죠? 취득세 면세점?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부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4번, 5번은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 징수해야지.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우리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요약집 9페이지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나오잖아요. 9페이지 보니까 4번 04번 테마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별표시 2개였고 면세점은 하여튼 과세금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인데요. 취득세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50만 원일 때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딱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제3분 주민세 면세점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군군의 상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잘 모르겠어도 면세점에서 면적 나오면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면세점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이게 면세점이 여기에 종업원분 주민세가 종전까지 인원수 기준 50명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원수 기준이었는데 급여 총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인원수로 하면 51명의 어떤 사업소. 근데 한 명만 없으면 세금 안 내니까 사업
주주 입장에서는 한 명 고용 안 해버리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급여 총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12달로 해서요. 이 사업소에서 종업원들한테 지급되는 그 급여 1년 12달 동안 이렇게 지급된 것들의 평균을 따졌더니 그 월 평균 금액이 270만 원에 자,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데 이게 100분의 50인 줄 알았더니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냥 50을 곱해. 270만 원에 50을 곱하니까 거기 밑줄 쫙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밑줄 그어놓고 대입골 땡려해서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1억 3,500만 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시험에서 1억 3,500만 원을 1억 2천으로 바꾸거나 이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1억 3,500만 원 의미하는 거. 그래서 한다는 거. 그래서 월 평균 금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이 하니까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의 평균 금액을 따졌을 때요. 하여튼 이런 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번 소액징수면제, 하여튼 산출세액 일정 금액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산출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대표적으로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특이하게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는데 하여튼 얘네들 다 내용 똑같습니다. 고유소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아까.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오히려 부동산 갤 때 자 얘 수수료성 기유세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었고 오히려 부동산 갤 때는 산출한세액이에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기시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에 말소등기 변경등기를 말하는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세율이 건당 6,000원이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아까 납세자, 납세무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요. 18번 문제부터인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1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